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빚이 많아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될 때 신청을 해서 일부의 빚은 갚고 갚지 못한 빚은 탕감을 받는 제도라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만약 영상을 보시고 내가 개인회생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서 정확히 개인회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빚 중에서 일부는 갚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일부는 갚고 못 갚은 돈은 탕감을 받는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인데 일부를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수입이 있어야만 빚의 일부는 갚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로소득자라 하면 직장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정규직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당연히 되고 일용직 또한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더라도 급여를 정기적으로만 받는다면, 즉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만 받는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은 가능하니까 이 일용직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정확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급여가 조금 들쑥날쑥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업직, 즉 판매사원이라든지 기타 영업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영업직에 근무하시면 특히나 급여가 좀 차이가 나죠. 편차가 있잖아요. 이러한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직업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수입만 얻고 있다면 모두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것이냐? 월급을 얼마를 받든 상관이 없는가? 월급을 얼마를 받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지나치게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내가 얻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갚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기각이 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오랜 시간 근무를 못하는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급여를 적게 받는 경우에도 충분히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회생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면 급여가 적어서 기각이 나는 일은 최소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빚이 10억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10억을 초과해버리면 개인회생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 빚도 이전에는 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 1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5억까지 가능한데 이 담보대출은 사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히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 이하라는 것은 신용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신용대출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
카드 대금 또는 사채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뭐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아니면은 거래처에 지급해야 될 대금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다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무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면책이 안 되는 채무들이 정해져 있는데 뭐 임금이라든지 그런 채무들이 일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과정에서 어차피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 확인이 되니까 또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하기에 앞서서 면책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았으면 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면책 결정은 기존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면책 결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던 도중에 포기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면책 결정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